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이스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한국에 계신데 미국이나 혹은 다른 국가로 유학 혹은 이직 혹은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한국에서 살다가 30대에 이제 미국으로 와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 경험을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배우자가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서 뉴욕에 와서 산 지가 지금 1년 반 정도 되었고요. 그 전에 한국에서는 기자로 12년간 일을 했습니다. 저의 첫 직장이자 12년 동안 일한 회사를 이제 3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가지고 작년에 그만두고 지금 미국에 와서 뉴욕에 와서 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력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기자로 일을 하면서 아프리카에 특파원을 다녀올 기회가 생겨서 다녀온 뒤에 책을 한 권 쓰기도 했고요. 이것도 1년간 휴직을 하고 영국에서 정치와 언론에 대한 석사 공부를 좀 할 기회도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운 좋게도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좀 갔다가 이거는 너무 어렵다 해가지고 그만두긴 했지만 통역회사에 가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도 해봤고요. 그리고 또 가장 오래 일한 곳은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을 도와드리는 NGO에서 제 경력이 기자이다 보니까 이제 미디어를 담당하는 일, 그리고 또 봉사자분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일, 커뮤니티 활동을 좀 보조하는 일, 이런 일을 한 반년 정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외국에서 생활해본 경험이 아주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학창 시절에 어학연수 겸 워킹홀리데이를 떠나 호주에서 좀 생활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캐나다에서 교환학생을 지내기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프리카에도 있었고 영국에서도 공부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법 이런저런 경험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상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랫동안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어떤 직장에 매여 있거나 아니면은 학생으로서 박사과정에 있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여기저기 다니면서 뉴욕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 만나보고 이야기 듣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1년 반을 그렇게 지낸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좀 미국 사회를 관찰을 하고 나름 제 생각도 정립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런 저의 관찰이 절대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도 저의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한 사람의 견해일 뿐이다.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곳에서 살면서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나이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이를 묻지도 않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대에 어떠해야 한다, 20대에 어떠해야 한다, 30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하여간 노년의 모습은 이래야 한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정답에 대한 집착이 없더라고요. 정말 토종 한국인의 시선에서 봤을 때 이 정도 나이신데 이런 새로운 일을 도전하신다? 굉장히 좀 신선하다 하는 경험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뉴욕 국립도서관에 이제 피프스 애비뉴에 있는 브랜치에 있는 도서관에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곳에서 음악도 녹음을 할 수가 있고 팟캐스트도 할 수가 있고 영상도 원하면 찍을 수가 있는 그런 작은 스튜디오가 있고 이게 어떤 워크숍을 이수를 하기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그 스튜디오를 예약하고 대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뉴욕에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모두가 스튜디오를 정식으로 대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재정적으로 넉넉한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워크숍을 듣고 그 시설을 좀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데 한 번은 그 스튜디오에서 만든 어떤 영상이든 아니면 팟캐스트든 음악이든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가봤거든요. 근데 그때가 뉴욕에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어떤 행사였냐면 이제 그 아티스트를 꿈꾸는 아니면 무명의 이미 뮤지션들 이런 분들이 와서 자기가 만든 작품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이미 이제 성공한 이미 유명한 저는 몰랐는데 아무튼 그런 뮤지션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멘토링도 좀 해주고 패널 토크도 하고 그런 이벤트였어요. 근데 이제 패널 토크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제 뒤에 앉아 계신 남자분이었는데 일단 본인이 한겹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60세인데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고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는 음악과 관련된 커리어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달라. 사실 조금 막연하기도 하고 저에게는 이제 한국에서는 환갑이면 좀 은퇴를 준비하는 보통 사회적으로
직장에 다니시거나 하면은 이제 인생 2막을 알아보더라도 은퇴를 좀 준비한 나이인데 이런 뮤직 관련한 커리어를 시작하시는구나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제가 느끼기에는 청중분들도 그렇고 답을 주신 뮤지션분도 그렇고 나이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언급을 하시거나 크게 생각하시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답을 주신 그 뮤지션분도 일단 커리어가 지금 전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음악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들을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서 어떤 플랫폼에 이제 조금씩 올려서 반응을 보고 이런 굉장히 실용적인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하신 분도 그거를 또 경청하는 청중분도 그리고 또 굉장히 실용적이고 진중한 조언을 해주신 뮤지션 분들도 굉장히 인상적인 일화로 저에게 남아 있는데요. 일단 미국이라는 곳이 그 중에서도 특히 뉴욕이라는 곳이 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이제 이곳에서 뉴욕을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봤는데 이런 데서가 많이 나와요. Anyone can be anything. 누구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나이를 크게 어떤 장애물로 생각하지 않고 그 나이가 어떻든 간에 뭐 내가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다면 뭐든 해낼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시도해볼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나이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점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저도 굉장히 성인이 돼서 지금 와서 어떻게 보면 퇴사를 하고 와가지고 경력이 단절된 상황인데 이게 굉장히 좀 여유롭게 좀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뭐고 뭐를 하고 싶은지 여유롭게 좀 생각을 해보면서 나이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한국에서 이런 상황이었으면 조금 조급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주변에 뭐 지인들, 친구들 아니면은 뭐 또 이제 뭐 또래이거나 아니면 더 어린데 열심히 커리어를 해나가시는 분들을 보면 나는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막 들었을 것 같은데 이곳에서는 오히려 이제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더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저의 좀 생각을 열리게 해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나이에 이어서 외모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외모에 집착을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그 추구하는 미, 멋짐, 쿨함 이런 기준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일단 뉴욕에 멋쟁이들 굉장히 많죠. 멋쟁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여기에 뭐 언어, 출신, 국가, 인종, 향유하는 문화, 취향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공존하는 곳이다 보니까 걷기만 해도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와 정말 독특한 옷차림과 메이크업을 한 남성분이 지나가면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가잖아요. 저렇게도 자기를 표현할 수 있구나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정말 아무 신경 안 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늘 옷을 입고 나오셨구나 하는 분들도 길거리에서 많이 마주치고요. 물론 이제 딱 정석대로 입고 다니시는 단정한 영어의 직장인 분들도 많지만 그 범위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자유롭고 그 다름을 좀 인정하고 이런 분위기가 사람들의 옷차림, 거리에서도 느껴지는데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하고 다니는 편이에요. 한국에서는 미용실에도 좀 주기적으로 가서 머리도 다듬고 뿌리 염색도 하고 어디 외출하려면 비비크림도 바르고 이랬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니고요. 머리도 뭐 알아서 자를 때도 많고 일단 미용실이 비싸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미용실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머리가 점점 순발이 되어가고 그거를 또 자유로움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면도 있지만 어쨌든 사회 분위기가 정말 그 다양한 아름다움, 다양한 추구미를 인정을 하고 그걸 그대로 보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달라진 저의 시선으로 저의 10대, 20대 그러니까 여성으로 한국에서 보냈던 10대, 20대 시절을 생각하면 저도 몰랐는데 제가 느끼는 게 굉장히 내가 타인의 시선으로 나의 외모를 바라보고 외양을 좀 판단하고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쏟고 했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다른 데 쏟았다면 지금 또 좀 더 다른 내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외모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속에 살면서 저도 시야가 넓어지고 더 포용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런 변화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좀 삶이 단순해졌다는 건데요. 이거는 뭐 미국 사회의 특징도 특징이지만 이제 대부분의 네트워크가 한국에 있는 제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 느끼는 좀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 삶의 변화인 거죠. 한국에서는 제가 좀 친구도 많은 편이고 오지랖도 넓어가지고 뭐 주말에도 뭐 친구들부터 친인척, 경조사 이런 거 많았고 그리고 약속도 뭐 평일 저녁에도 주말에도 꽤 많은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들하고 교류하는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곳에서는 여기서도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으로 채워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의 삶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부의 목소리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도 많이 줄어든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이를테면 뭐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제 결혼식에 참석을 하면 어느 순간부터 제 친구들이 다들 이제 명품 가방을 하나씩 들고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 거를 계속 보고 학습을 하게 되면서 나도 결혼식에는 남들이 아는 로고 박힌 가방 하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전에는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하나 있어야 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2022년에 친구랑 파리로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결국 아울렛을 가서 아주 무난한 가격도 그렇게 비싸죠. 100만 원이 조금 넘는 그런 가방을 하나 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도 들고 왔는데 사실 여기에서 그 가방을 들 필요도 못 느꼈고 들어본 적도 한 2번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그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고 뭐 제 라이프 스타일을 비춰봤을 때 저는 또 편리하고 실용적인 거를 선호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더 그런 태도가 발현이 되어서 맨날 에코백 아니면 나일론으로 된 가방이 있거든요. 여기서 산 가방이 있는데 그런 거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좀 없던 욕구가 생기는 환경이었다면 여기서는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이게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게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소비를 하게 되는 경향이 생긴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쇼핑하는 거 뭐 사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 삽니다. 미국 쇼핑의 천국이잖아요. 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할인할 때는 정말 큰 폭으로 할인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달라진 점은 그 결정을 하기까지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친다는 거죠. 나로부터 비롯된 욕구와 필요인 것인지 그리고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숙고의 과정을 거치는 게 좀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고 좀 단순해지는 삶으로 정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에서의 생활이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런저런 나라에서도 살아보고 여행도 해봤지만 한국 정말 좋아하거든요. 한국처럼 깨끗하고 안전한 편이고 그리고 우리 요새 한국에 진짜 맛있는 거 재밌는 거 다 있잖아요. 그런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out of comfort zone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좀 해외 생활을 고민하시는 분, 좀 경험을 해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저는 적극 추천을 합니다. 시야가 넓어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내가 커지고 성장을 하고 나에 대해서 조금 더 돌아보는 삶을 좀 정비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좀 공유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고민 중이신 분이 있으시다면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를 또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